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 가격이 매우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반환을 요구하겠죠. 당연히. 자, 같은 조건이면은 현재 더 많이 하락한 지금 전세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2년 전에 지금 뭐 2020년도, 2021년도에 계약했던 전세 조건을 가지고 갱신을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을 받으려고 하고 임대인,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쪽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그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가율 하락에도 지금 뭐 깡통 전세가 여전하다 그러고 지금 전세가율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50% 선은 이미 다 깨졌습니다. 집값 대비 전세가율이 자 그만큼 월세 선호가 강하다는 거죠. 자, 이 월세 선호가 강하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금리 때문입니다. 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미국만 보고 금리를 무작정 올려버렸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서민들이 모두 다 피해를 보게 되는 이 상황이 되어버렸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전혀 다른 경제 상황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어떤 문제가 되어버렸습니까?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을 해줄 돈이 없어요. 자, 돈이 없고, 그리고 자, 임차인은 있습니다. 아까 임차인이고, 임차인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돌려받아야 되는데, 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 자, 이게 집주인이 주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똑같은 컨디션의 조건에서는 자, 더 하락한 전세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굳이 이것을 가지고 갱신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세값 하락에 뒤바뀐 이제 가불관계가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임대차 3법이 발의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2년 전입니다. 임대차 3법. 이때 광풍이 불었습니다. 어떤 광풍이 불었습니까? 지금 뭐 세입자를 면접을 본다든지 한다든지 뭐 지금 이때 전세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세 물량이 다 잠겨버렸죠. 그래서 전세가가 일시적으로 급등을 했었는데, 자, 이 상황들이 금리 때문에 다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갭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 뭐 지금 뭐 역전세 뭐 계약도 지금 나온다고 그러고 지금 상황들이 굉장히 좀 복잡해졌다. 그래서 2020년도에서 여러분들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이 임대차 3법이 발의됐을 때 이때 계약한 전세 계약은 전부 다 갱신이 안 됩니다. 이거 갱신이 안 돼요. 자, 갱신이 안 된다는 말은 뭐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뭐 개인의 신용도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게 전세 반환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만약에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전세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몇 달이고 한두 달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자, 임대인은 이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 보니까 자, 이 난감한 겁니다. 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압류가 되죠, 압류. 이게 경매나갑니다. 압류가 되고 경매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양쪽 다 지금 피해를 보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해결을 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도 보시면은 뭐 지금 역전세 뭐 좀 5건 중 1건 뭐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2000년도, 21년도 임대차 3법이 발의됐을 때 계약을 했던 물량들이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지금 줄어든 전세 금액으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압구정에 지금 5억 원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 국평으로 보시면은 압구정인데 뭐 한 8억 정도 하죠. 이것이 지금은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까? 6억에서 좀 5억 정도 떨어졌어요. 10억에 계약한 물건도 있습니다. 뭐 국평 기준으로 압구정인데, 그럼 이것이 만약에 5억 원으로 정도 급하게 지금 임차인이 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또 이것을 계약하는 데는 5억 원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갭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5억 원이 갭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3억 정도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이것을 5억 원을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이거를 임차인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죠. 10억을 다 돌려줘야 되는데, 자 5억만 원을 돌려준다는 조건은 뭡니까? 이거를 이제 이 조건으로 기존의 집을 갱신할 때 조건인 겁니다. 10억을 일단은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자 어차피 임차인은 같은 조건이면 낮은 보증금으로 가려고 하니까 보증금만 낮춰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만약에 갱신을 한다는 조건이 5억은 돌려주고 다시 갱신해야 한다. 전세계약서 다시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집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 차액이 5억 원에 대한 차익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거를 은행에서 다행히 자기 뭐 신용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소득도 있고 이러면은 뭐 어떻게 구하면 됩니다. 수중에 돈이 있거나. 그런데 문제는 자 이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뭐 다른데 뭐 전세 반환 보증을 했다거나 돈이 이게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쉽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금액은 5억 원입니다. 기존에 10억짜리 전세예요. 그런데 세입자는 지금 5억 원짜리 계약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은 돈을 다 돌려달라는 거죠. 지금의 같은 컨디션 조건을 보게 되면은 전세로 나와 있는 물건이 5억이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같은 조건으로 이것을 갱신하려면 뭐 갱신이 아니고 새로 계약서를 쓰려면은 집주인은 5억 원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해결책. 자 서로가 피해를 보지 않는 해결책. 자 이 조건은 무엇이냐? 집주인이 5억 원을 마련해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 5억 원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무엇을 지급하면 되겠습니까? 2년간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4에서 5% 정도로 지금 이제 금리도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4에서 5% 정도에 대해서 5억 원에 대해서 4에서 5% 정도의 이자를 세입자에게 임차인에게 주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임차인은 어떻습니까?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고 이사비도 안 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 이 조건이 갱신이 되기 때문에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움직이지도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집을 알아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기존의 10억이라는 전세 계약을 똑같이 갱신을 하는 겁니다. 갱신을 한다. 자, 이 갱신을 하고 그러면 뭐 다시 뭐 계약서 쓰지 않아도 되고 대신에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무엇을 한다? 이자를 지급해 주라는 겁니다. 이자를. 그것을 이제 일시적으로 한 번에 지급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달마다 나눠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겠죠. 만약에 이것을 나눠서 지급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월세 계약도 아니고 전세 계약도 아니고 부동산 계약이 아니에요. 이것은 뭡니까? 개인 간의 무엇입니까? 채권 채무 관계죠. 채권 채무. 이 채권 채무 관계로 해서 공증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더 쉬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약하기 전에 갱신한다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집주인이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2년치 이자를 한 번에 다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5억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4에서 5%의 이자를 이 사람에게 임차인에게 돌려주게 되면은 대신 보증금을 내주지 않는 조건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서 4에서 5%니까 4천에서 5천 정도를 구해서 임차인에게 주면 된다는 겁니다. 임차인은 이 조건이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증보험에 가입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지금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집을 다시 또 구하지 않아도 되고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고 이사비가 발생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2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2년 후에 그때 이제 갱신을 한번 했으니까 그때 또 이렇게 또 지금 구하거나 아니면은 재계약을 하면 또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쓰는 것이 자, 임차인 그리고 임대인에게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될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가불이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좀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죠. 임차인에게 대신 내가 내줄 돈이 없으니까 이자 4에서 5% 정도 앞으로 지금 금리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조건으로 하자.
라고 한다면은 서로가 합의가 된다 그러면은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금리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죠. 전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거 100% 실거주입니다. 이게 투자성이 없어요. 이거 실거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에 전세는 연동이 됩니까? 전세 가격, 전세 보증금, 이것은 투자적인 요소는 전혀 없고 단지 수급입니다. 수요와 공급, 주택의 수급 플러스 금리에만 오로지 작용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주택 공급도 수요가 줄어들면 주택 공급도 떨어지게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도 올해 지금 1월 달에 아무 생각 없이 한국은행이 이창용 총재가 금리를 올렸지만 이건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경기 침체를 이제는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전세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는 안정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번 3월 달이죠. 3월부터는 전세가도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 지금 앞으로 계약을 갱신할 건지 아니면은 뭐 이쪽으로 다시 지금 이제 새 집을 구할 것인지를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3월에서 이후에 지금 다시 계약을 하는 세대들 같은 경우는 저는 여러 가지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한 번에 이자를 받는 방법, 네, 아니면은 매달 내가 이자에 대해서 줄어든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부동산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 채무죠. 채권 채무로 남겨서 지금 공증을 받는 방법이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네, 지금 한 번에 이자를 지급을 받는 것이다. 세입자가 임차인이 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세 보증금이 이제 많이 지금 이제 전세금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돈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압류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차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라. 2년 동안. 자 그러면은 5억에 대한 차익에 대해서 보증금 줄어든 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4에서 5%니까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만 구하면은 5억을 구하지 않아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